요즘 영화 택시 운전사가 그야말로 흥행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영화 속 그 푸른 눈 목격자죠. 실존 인물인 독일 기자 위르겐 힌스페터의 부인이 방한을 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찍더라도 저쪽 가서 찍읍시다. 여기 있다가 큰일 난다니까. 아이 가자고 좀. 빨리 빨리. 이쪽이야! 할 수 있어! 이쪽이야! 안 돼! Ich denke, er wird sehr froh sein, er wird sich würde sehr erfreut sein, dass durch den Film, durch den Kinofilm jetzt wieder besonders die junge Generation, die ja die alte Aufarbeitung gar nicht so mit und überliefert bekommen hat, vielleicht auch von den Eltern oder nur durch die Schule, dass die jetzt 그 당시 도전 사격한 일이 없고요. 그 당시 계엄군이 자기들이 공격을 받으니까 자위 차원에서 타격을 한 거지. 네, 지금부터 역사 속 영화죠. 택시 운전사 두 인물에 대한 엇갈린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힌스페터,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푸른 눈의 목격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80년 5월 광주는 뭐 저희 특히 세대 80년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에게는 뭐 큰 상처이고 또 인생의 하나의 전환점이 됐던 그런 시기죠. 결국 이분이 촬영한 그 화면이 해외로 진실을 알렸고 그 화면이 다시 국내에서 당시 대학생들에게 상영됨으로써 저희들도 이제 진실을 알게 되고 민주화 운동에 나서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분에 대한 우리 한국인들의 생각들은 감사 또 빚진 이런 느낌들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때 당시 신군부가 언론을 통제했는데 국내 언론은 그럼 뭘 했느냐 하는 이런 또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분이 원래는 카메라 기자로 독일 제1공영방송에 들어갔고 또 동시에 월남전도 취재했던 분이고 일본에 특파원으로 와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에 와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광주 항쟁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니까 가까우니까 이제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그 항쟁의 생생한 기록들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 역사의 소중한 보물 같은 그런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역사의 보물 같은 존 인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힌스페터 기자 부인이 이제 방한을 해서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영화 보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벅찬 느낌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광주는 남편 인생의 일부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나이가 저 부인이 80이고 아마 그 힌스페터 전 기자도 살아있으면 그 같은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에 있으면서 굳이 라디오 뉴스를 듣고 일본의 라디오 뉴스를 듣고 대한민국 광주라는 곳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뭐 어떤 본사의 지시도 아니고 본인의 판단으로 여기까지 와서 저 택시기사하고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분은 단순한 기자라기보다도 베트남 그 종군 기자, 베트남 전쟁 그런 경력에서도 나타나듯이 뭔가 기자로서의 사명감이 있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부인한테도 굉장히 그런 그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고 또 저분이 죽고 나서 말이에요. 저분의 그 머리카락, 모발하고 손톱 뭐 이런 것들이 망월동 국립묘지에 특별 매장이 되고 뭐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국적은 외국인입니다만 당시 우리가요. 그 80년 5월 광주의 진실을 국내 언론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랬습니다만 외국 매체를 통해서 처음 그 진실을 접하고 굉장히 그냥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다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예. 저 뭐 당사자들 아닙니까? 저분들은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험이겠죠. 예. 택시 운전사 김사복 씨를 상당히 사무치게 그리워했다라는 또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 힌츠페터 기자가 95년도에 은퇴를 했는데요. 2003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언론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상 소감을 밝히면서 광주 시민 그리고 택시기사 김사복 씨에게 감사한다. 영화에선 송강호 씨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감사한다는 그 수상 소감 밝혔고 그 수상 소감을 봤던 장훈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예. 그 정도로 언제나 항상 그 감사하는 마음을 특히나 김사복 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가 생전에 이 힌츠페터 기자에게 김사복 씨에 대해서 물었더니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항상 울컥하면서 말을 잘 잊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항상 언제나 힌츠페터 씨의 가슴 속에는 김사복 씨가 항상 들어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선, 사선이라 그러죠. 그 사선에서 죽음을 넘어서 함께했던 인간애와 동지의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만약에 이 김사복 씨가 없었더라면 저런 기록을 남기기는 불가능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자로서의 사명감도 있었지만 그 기자의 사명감을 수행하는 데 있어 김사복 씨의 그 인류의 동지의 뭐 이런 것들 죽음을 함께 넘어서는 예. 그런 처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죠. 예. 영화 속 인물, 다른 시선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손수호 변호사님, 네. 회고록이 판매 금지됐다 그래요? 네, 예. 회고록이 총 3권인데요. 예. 그중에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된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1권에 대해서만 이제 판매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예. 어기면 돈도 냅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단순히 판매만 금지된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예. 금지됐는데요.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까지 다 금지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어겼을 때 예. 위반행위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가처분 결정입니다. 그래서 예. 임시로 하지 못하게 한 건데요.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뭐 판매를 하거나 배포를 하거나 뭐 출판을 더 강행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500만 원의 이제 간접 강제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뭐 책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내용인지 논란이 됐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건 지금 영화 내용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네. 계엄군이 선량한 국민항에서 총구를 겨누진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어떻게 이해를 해야 전두환 됩니까? 회고록에 예. 보면요, 이게 북한군이 개입된 사건이고 뭐 예. 이런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민 그 북한군들이 개입을 하면서 이게 폭동화됐기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아니었다. 그다음에 이 계엄군들의 그 어떤 그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발사를 한 거다. 예. 이게 이제 전두환 씨 측의 이제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우리 대법원 그 판결도 다 있고 그렇지만 이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당시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을 보면요. 예. 전두환 씨 측에서는 이제 조준 사격을 한 바가 없다고 그렇지만 그 한 방 쏠 때마다 사람이 하나씩 죽어가는 그런 걸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도대체 조준 사격을 안 하고 그 뭐 하늘에 대고 위협 사격을 했는데 한 발 쏠 때마다 사람이 하나씩 죽어갈 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법원에서도 이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예.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예. 이 회고록을 쓰기 1년 전에 어떤 기자가 전두환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보안사령관을 하셨는데 광주에 북한군이 투입됐다는데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전혀 그런 보고 받은 적 없고 그런 사실 없습니다. 라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회고록이 나왔는데 광주에 500명의 북한군이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회고록에. 그래서 이 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회고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 회고록은 전두환 씨가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쓰고 전두환 씨는 이름만 빌려준 게 아닌가. 하태경 의원이 그렇게 주장을 그 했죠. 이야기를 예. 하태경 의원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예. 아닌가. 그럴 정도로 신빙성이 지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으로부터 이런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배포 금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회고록을 쓰는 건 본인만이 의도를 알겠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담은 회고록까지 굳이 내야 했던 배경은 어떻게 좀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 그러니까 이제 있을까요? 본인도 이제 예. 나이가 80이 넘고 이제 살 수 있는 날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아마 본인으로서는 어떤 큰 거를 보고
뭐 움직였다기보다는 본인 자신의 어떤 명예 회복 이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이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뭐 굉장히 제한돼 있다 보니까 이 보통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 가장 그 재직 시에 못다한 얘기들을 회고록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다 공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식을 취한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이 그 전두환 씨의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러니까 잊혀졌던 아픔을 다시 한번 그 상체기를 다시 그 재발되게 만듦으로써 그 80년 5월에 전두환 신군부가 얼마나 그 정말 무고한 우리 그 국민들을 그 살상하고 뭐 하는 정말 정부 그 국가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던가를 오히려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화를 보고 눈물을 머금은 독일 기자의 아내와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상당히 좀 대비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